안녕하세요. 끝까지 우겨라 뇌피셜 증언 끝판왕 김영환입니다. 4월 11일 날 김영환 전 장관이자 전 국회의원 4번이나 해먹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했는지. 어쨌든 이 사람이 바른미래당의 그 변호인이 고발한 사건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지가 고발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잘 알고 내용을 많이 검토를 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박인보까지 데려다가 인터뷰까지 다 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검토를 했겠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병원 원장이에요. 그리고 2016년에 그 구정신보건법을 개정을 할 때 참여를 했던 사람이에요. 20명 중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니 얼마나 구정신보건법을 잘 알겠어요. 예, 그리고 고발까지 했으니 얼마나 검토를 많이 했고 잘 알겠어. 그런데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지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하러 고발한 거야? 아니 그렇게 의사에다가 지가 잘 안다고 그러면서 고발해놓고 대답도 못하고 나와서 지 머릿속에 있는 것만 하고 구정신보건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지 머릿속에서 상상한 것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일 날 거의 마지막 날 이제 증인들이 2명 나온 건데 둘 다 끝판왕이에요.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나오신 그 전문의가 무혐의를 입증해주는 끝판왕이었고, 그런 반면에 이 김영환은 여태까지 나온 증인들 중에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말만 했던 그런 증인들의 끝판왕이다. 그 마지막으로 완전 이 뇌피셜로 이게 장식을 했는데, 2018년 8월 5일 날 그 당시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김영환이가 뭔 소리를 했냐면은 그 부인과 자녀들도 모르게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재명 지사가 형을 입원시킨 정황이 담긴 관련 자료를 오늘 오후 공개하겠다.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가 형의 강제 입원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다. 그 왜 당신 머리로 납득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냥 법을 봐, 법을. 법에 보면 다 나오거든. 이 사람이 지 머리로만 저렇게 납득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증언석에 나와서 이상한 소리만 지 머리에 있는 얘기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환이 법정에 나와서 뭔 소리를 했는지 그 기사 난 거 잠깐 보시고 그리고 그 증언 내용들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이재명과 김영환이 친형 강제 입원 공판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뭐 신경전이 아니라 이재명 도지사가 그 앞에서 이상한 소리 듣고 있으니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뭐라고 물어봐도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겠어요. 그걸 또 뭐 신경전이라 그러네요. 김영환이가 뭔 소리를 했냐면은 가족이 있고 의사가 대면하지도 않은 채 진단서나 소견서를 썼고 시장이 나서서 강제 입원을 시키려 했다며 이는 인권 문제이며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 뭐 꼭 진단서를 썼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그 2018년 6월 달에도 저기 기자회견할 때 뭐 배우자와 자식도 모르는 사이에 진단서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진단서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의사 소견서인데 소견서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서라 얘기를 안 하고 진단서나 소견서를 썼고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거 자료도 없이 지 머리에서 나온 거를 갖다가 진단서를 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전에 2018년 당시에도 그렇게 그냥 진단서를 쓴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온 신문에 도배를 해버리고, 이러니 얼마나 나쁜 사람이야 이 김영환이가. 그래놓고 여기 나와서는 강제 입원 시키려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당시에는 뭐 강제 입원 시켰다 이런 식으로 다 났잖아요. 온 신문에 그런 식으로 도배를 하고서 증언대에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진단서나 소견서를 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강제 입원을 시키려 했다. 아니 온 언론에는 이재명이 강제 입원 시켰다며. 이 사람이 이렇게 김부성 건도 이렇게 해가지고 온 신문에 도배를 하고서 나와가지고는 또 말을 이렇게 이거 빠져나가는 말을 이렇게 하고 그런 거예요.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이 사람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고소를 안 당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더 이상 정치를 못하게 만들 수가 있지? 뭐 좋은 표현력이 없나 모르겠네 이거. 이재명 도지사가 내가 친형을 정신병자로 몰아세웠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얘기를 하니까, 본인과 가족이 정신병 환자가 아니라는데 이 지사가 보건소와 공무원을 동원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인권 유린은 있을 수 없고 대통령도 할 수 없다. 뭐 정확한 얘기를 해야지 뭐를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루뭉실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판사도 이걸 어떻게 증거 자료로 쓸 수도 없는 이상한 소리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날. 뭐 대통령까지 하면서 괜히 관심을 이렇게 또 뭐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언론에만 이렇게 보도하려고 그랬는데 기레기 중에 기레기 그 언론사 성남일보만 요 대통령 단어를 써가지고 카피를 또 뽑았죠. 둘이 뭐 짝짝꿍이 잘 맞으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가 정신병 환자는 자신이 정신병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거부하면 치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진단이 필요한지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냐? 뭐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랬더니 김영환이가 이 지사의 개입으로 대면 진단이나 가족 동의 없이 잘못된 강제 입원 절차가 진행됐다. 이 구정신보건법을 개정한 사람인데 20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개정했으면 조금 한 번이라도 읽어봤을 텐데 읽어봤으면 그거 알 텐데 의사하고 그러면은 그것을 좀 이해도가 높을 텐데 이런 식으로 모르는 척 한 거겠죠.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모르는 척 알면서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김영환이가 이 지사의 개입으로 대면 진단이나 가족 동의 없이 잘못된 강제 입원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구정신보건법을 개정한 20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거기다 뭐 그거 하면서 내용도 보지도 않은 모양이야. 뭐 밥숟가락만 들고 그냥 거기 병단에다 끼워 넣은 건지 이렇게 일을 안 하는 사람을 국회의원 4번이나 시켜줬으니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이 주권자들. 예? 그리고 이런 사람을 또 장관이나 시켜줬으니 정말 한심하죠. 예, 그러면은 증언대에서 뭔 소리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김영환의 뇌피셜 궤변. 2016년에 이 사람이 개정안을 내면서 20명 정도 공동 발의의 한 명인데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난대요. 또 그 내용을 기억이 안 나면 좀 보고 나와야지. 인간이 지가 고발해놓고 그 구정신보건법도 내용도 안 봤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얘기지. 저거는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는. 지가 정신보건법 봤을 거 아니야. 그걸 보고 그 옆에 같이 싸돌아다니던 그 변호사 그거 안 봤겠어? 둘이 검토 안 해봤겠냐고. 상식적으로 그걸 검토 안 해봤겠냐고. 그거 해봤을 거 아니야. 그 해본 사람이 모르는 척하고서 지 머릿속에 있는 것만 그냥 그런 게 말이 돼 그게? 인간이 왜 이렇게 생겨먹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뭔 소리를 했냐면은 이게 법정에서 한 얘기예요. 대면 진료와 가족 동의 없이 입원 치료 납득할 수 없다. 그냥 법을 보고 판단해라 그냥. 2014년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은 별개 문제다. 그 왜 별개 문제야? 정신병이 하루아침에 정신병이 생기나? 그 오랫동안 그런 증세가 있었고 그러니까 강제 입원이 된 거지. 가족들이 강제 입원했는데 왜 너는 언론에다가 다 이재명이 강제 입원 시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또 구정신보건법이나 신정신보건법이나 가족 동의 대면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구정신보건법을 보면은 가족 대면 없이 하게 돼 있어요. 정신보건법 25조 5항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을 시킬 때가 아니라 입원시키고 난 이후의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가 진행했던 3항은 뭐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때 강제 진단을 하는 거를 3항이라 그러는데 그 강제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입원을 해야 되니까 입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입원을 시킨 이후에 그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지체 없이 입원 사유, 입원 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분명히 알 텐데 알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사기꾼이고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은 지가 고발을 해놓고 이거를 안 보고 나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한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정신병원 입원 시도 본인 또는 가족이 몰랐다. 그러니까 정신병원 입원 시도를 강제 진단이라고 지금 바뀐 지가 언젠데 이런 식으로 자꾸 정신병원 입원 시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언론 보도용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동생들의 진단을 해도 성남시장이 개입한 것이다. 그게 뭐가 문제야? 가족들 회의하면서 형제들도 회의하고 어머니도 회의하고 어머니도 굉장히 그 형에 대해서 형의 그 병 증세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는데 뭘 개입을 했다 그래 그런 걸 가지고. 지는 만약 형이 있으면 그 형이 정신병 걸려가지고 돌아다니면 그거 얘기 안 할 거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또 직계 가족만이 입원을 의뢰할 수 있는데 어머니 직계 가족이 어머니가 의뢰했잖아.
야, 한심한 사람아. 시장이 개입한 것은 위법이다? 시장이 하게 돼 있는가 그 구정신보건법 25조에 노무의 진단 의뢰는 성남시장 지시다. 뭐라고 할 말이 없네 그죠? 멀쩡한 형을 정신병으로 몰았다. 아니 이 인간이 네가 뭘 어떻게 한다고 멀쩡한 형이래. 가족들은 그 형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 전에는 이재명 지사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냈던 사람인데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그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가슴이 아파. 당신이 뭘 한다고 멀쩡한 사람이래. 이 한심한 인간아. 앰뷸런스를 동원하고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아 원래 사람 아프면 앰뷸런스 타고 가잖아. 이재선 씨는 정상이었을 것이다. 네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럼 증세나 이런 걸 보라고. 그게 정상이냐고. 회계사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고 회계사나 천재라도 너무 머리를 많이 쓰면은 오히려 그 정신병 증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야. 어? 좀 알고 좀 얘기하자. 그리고 또 뭐 당시 정신병 유무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금방 또 정상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왜 의미가 없냐? 아니 정신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 증세가 나와가지고 결국에 입원을 하는 게 정신병인데 이거 그 정신병의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으니 이재명 도지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뭐 읽어도 다 이런 내용이니까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대충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진단 의뢰는 강제 입원시키려는 것이다. 그래 진단 의뢰해가지고 증세가 있으면 강제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야. 그 절차야 원래. 구정신보건법은 보기만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고발한 사람이 왜 보기만 해? 잘 숙지를 하고 나와야지. 이거 아니 이 사람이 저기 성의가 없구만. 증인으로 나오는 인간이 정신보호법 보지도 않고 나와? 고발한 사람이 당연히 받겠지. 그러니까 거짓말이란 얘기지 이거는. 직계 가족의 동의 없이는 강제 입원을 시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그건 이상식이고 시장에 의한 입원, 공권력에 의한 입원은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좀 보고 나오란 말이야. 구정신보건법 25조에 다 나왔단 말이야. 그거 안 보고 나오니까 자세히 말할 수 없지. 이재선 씨는 회계사고 아까 얘기했지. 그 똑똑한 사람이 정신병 많이 걸린다고. 그리고 뭐 난동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행은 개인 간의 일이다. 그럼 뭔 일은 개인 간의 일 아니야? 그런 행태가 이상한 거지. 개인한테 했든 뭐 단체에다 했든 그런 난동 부리고 폭행 부린 게 개인 간의 일이면은 뭐 그런 사람은 누구 한 개인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그 정신병 아니야? 이렇게 상식이 없어요 사람이. 시장에 의한 입원은 시장이 주체인 것은 아는데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니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절차대로 했는데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성남시장 직권남용으로 공무원을 압박했다. 성남시장이니까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거야. 정상적인 절차를. 보건소를 통해서 그런 행정권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보건소에서 그 정신보건센터에다가 촉구하고 그러는 것은 원래 다 하게 돼 있는 거래요. 그 전문가가 얘기를 했어요. 이재선 씨에 대한 대면 진단 없이 서울대병원 차병원 진단서가 있지 않느냐. 또 물어보고 앉았네 여기 나가서는. 있다 그래놓고 진단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앉았어. 그게 소견서란 말이야. 네, 그리고 김영환이 그 고소당할 건이 좀 하나 있는데 분당 서울대병원과 분당 차병원은 성남시와 특수관계가 있고 1년에 수십억 예산을 받는 그런 특수관계에서 불법적으로 진단 및 보호 신청, 진단 의뢰에 대한 답변서를 써준 것은 불법한 일이다. 이게 정말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기 다 나와 있는 건데 법에 결국엔 이렇게 고소당할 건을 얘기를 하고 말았네요. 예, 그래서 여기 서울대병원이나 분당 차병원은 그 김영환이를 꼭 고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와서 헛소리를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내용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환의 그 한심한 증언을 봤는데요. 이 사람이 또 증언석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국회의원 4선 동안 청문회를 수없이 겪었지만 이렇게 많은 의혹 막말 전과 본 적이 없어서 진실을 밝히려고 진실 공방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로 법정에 올 줄 몰랐고 강제 입원이 법이 어떻고 저떻고 오늘 같은 심층적인 법 문제를 알고 질문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되먹지 못한 게
남의 인생을 파탄내려 그러면서 그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도 안 하고 사람을 그렇게 궁지로 몰아넣고서 음해를 했단 얘기예요. 지 입으로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법정에서 지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고발까지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이거는 악질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가 강제 입원의 법이 어떻고 이런 걸 모르면서 강제 입원 시켰다고 우기면서 언론에 도배를 하고 사람을 완전히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고 좀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악질적인 인간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앞으로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정치를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재명 도지사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정치인의 그 끝판 벼랑으로 지금 혼자서 걸어가고 있어 지금.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뭐 무슨 일을 하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절대 앞으로 이런 사람은 정치를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권자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이런 사람을 골라내야 돼요.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